네, 모시겠습니다. 우리 윤미진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윤바리 브이로그라는 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윤미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결혼 8년 차 된 주부이고요. 그리고 아기 3명을 키우고 있는 이제 아기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수납을 잘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납을 하고 정리를 해가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3명입니다. 제가 애기들이 좀 어리거든요. 하나 키우고 있고, 집도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한 23평짜리 방 2칸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복닥복닥 하겠어요. 그래서 막 물감놀이도 하고 진짜 흙으로 모래놀이를 하는 스케일을 가진 아들이 또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 놓으니까 집골이 진짜 집꼬라지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치울 수 없을 만큼 매일 이런 전쟁터를 겪다 보니까 치우는데도 거의 뭐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걸려서 다 치워놓고 애들이 이제 5시에 오면은 다시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난리예요, 난리. 이렇게 발 디딜 틈 없이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며. 이 아이들은 참 귀여운데 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귀엽지가 않은 거지. 그리고 남편이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성격도 아니에요. 이게 밖에서 열심히 막 몸을 써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은 이제 오롯이 잠만 자고 이제 충전해서 나가는 그런 생활 패턴이다 보니까 전부 다 제가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치워놓고 이제 나 다 치웠다 하고 누우면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잖아요. 보면은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너무 먼지 한 톨 없는 깨끗한 집들을 보면은 내가 정리를 한 게 맞나? 하면서 다시 현타가 오는 거죠. 이렇게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나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하고 하나씩 하나씩 비워나가면서 작년 7월부터 조금 비우기 시작했거든요. 비우고 치우다 보니까 이제 이 상태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까 이런 집에서 한 6, 7개월을 치웠죠. 버리고 엄청 많이 버렸어요, 제가. 장난감 같은 것도 그 저희 100리터짜리 이따만한 그 재활용 봉투 있잖아요. 거기에 6박스인가 6봉지인가 7봉지를 버렸어요. 버려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버리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깨끗한 집이 좀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막 그런 SNS 보면서 정말 완벽하게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집에서 살 수는 없지만은 각자가 놓인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뭐 아기를 한 명 키우든 뭐 강아지를 키우든 남편이랑 둘이 살든 그러니까 각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좀 정리를 해 나가면서 집을 좀 가꿔보는 건 좀 어떨까 싶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라는 것은 이제 쓸 것이랑 버릴 것을 나눈 후에 버리는 행위까지를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버려야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나 오늘 정리 좀 해봐야겠다 하고 주방에 있는 거를 다 꺼내요. 꺼내서 너무 많아. 근데 얘도 쓰고 싶고 얘는 나중에 또 쓸 것 같고 해가지고 조금 정리 정돈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걸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정리한 게 아니고 이게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은 거죠. 이게 버릴 거는 버려야 이제 정리가 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 꿀팁 같은 경우는 도저히 못 버리는 각자의 물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아기자기한 피규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모이다 보면은 막 구질구질하고 쓰레기 같잖아요. 근데 그런 도저히 못 버리겠어. 막 그런 물건들 각자가 있을 거고 아이들도 내가 봤을 때는 저 다 부서진 장난감 왜 들고 다니지 하는데 걔한테 너무 소중한 거라. 이제 그런 것들은 각자에게 조그마한 이제 박스 같은 거를 주면서 여기에 너의 소중한 걸 담아놔. 이건 절대 내가 손대지 않을게. 각자 모아놓고 그거는 이제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버릴 건 버리고 다시 소중한 거 집어넣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이제 물건에 대해서 좀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잼통이나 비닐 같은 거, 이게 플라스틱 용기들은 깨끗이 씻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두 개씩 또 나중에
이 잼통에다가 뭐 설탕이나 뭐 콩 같은 거 담아놔야지 이러면서 모아두다 보면 그것도 나중에는 결국엔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잼통은 한 5개 정도만 모이면은 그 이상은 버리고, 비닐 같은 것도 한 10장 하니까 요만한 종이 박스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딱 그 정도만 모아서 애기 그 똥기저귀 같은 거 이런 거 버리거나, 아니면은 먹고 남은 뼈 같은 거 이렇게 모아 버릴 때 그럴 때 쓰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거든요. 그렇게 버리니까 이제 재활용 그 모으는 재활용함도 깨끗해지고 구질구질한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여유 공간이 한 군데씩은 꼭 생기거든요. 뭐 신발장 한 켠이나 아니면 책장에 뭐 한 칸 정도는 이렇게 비면은 이제 그런 건 이제 채워넣지 않고 놔두는 거죠. 그래서 뭐 연말에 뭐 선물 세트 같은 거 들어오거나 뭐 엄마나 아버지가 뭐 집 같은 거 막 택배 보내줄 때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오면은 당장 놔둘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잠시 보관해 놓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를 다 했어요. 이제 쓸 거, 안 쓸 거 나눠서 다 이제 버렸어. 도저히 못 버리는 거는 살짝 보관을 해두고, 자, 이제 정리를 마친 후에는 이제 물건의 자리를 찾아주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집이 있으면 거실이 있고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대충 그렇잖아요. 그러면 각 공간별로 어떠한 물건들을 내가 보관을 해놔야겠다라는 걸 이제 머릿속에 그리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도 되고 뭐 표 같은 거 작성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표로 써가지고 한번 나열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물건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가지수도 알게 되고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도는 이제 정리를 마친 후 물건의 자리를 찾아주는 행위입니다. 자, 이제 정돈을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수납을 해야겠죠. 이제 자리를 정한 물건들을 보기 좋게 이렇게 정렬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여보 저기 가서 저 고춧가루 좀 갖고 와 하면은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그 정돈이 안 돼 있으면 어디 있는데 하면서 막 냉장고 다 열어 제껴가지고 다 꺼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납을 제대로 예쁘게 딱 해놓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꺼내기 쉽고 빈 공간도 생기고 이제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수납을 위해서 수납용품을 또 많이 사서는 안 돼요. 그 수납용품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쿠팡 같은 데도 보면 뭐 손잡이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열었다 뺐다 하는 그런 플라스틱 용기도 많고 하는데 그런 것도 결국에는 플라스틱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하고 나한테 필요한 수납용품만 좀 사서, 그래서 사러 갈 때 이거 수납하기 뭐 칫솔 뭐 휴지 이런 거 보관하기 위해서 수납용품을 사야지 하면 딱 그것만 사서 오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이것도 예쁘네 하면서 사다 보면 그것도 결국엔 나중에 또 버리게 되더라고요. 네. 자, 정리를 할 때, 나 진짜 버리기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이 사는 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 첫 그 정리되기 전에 집 보셨잖아요. 저는 정말 장난감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막 누가 물려주는 장난감들 개월수에 맞지 않아. 그런데 그걸 놔두면 나중에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들 막 모으다 보니까 그 장난감 쓰레기 밭이 된 거예요. 그 언젠가 쓰겠지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당장 쓰지 않고 나중에도 쓸 것 같지 않은 거는 미련 없이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쑤셔 넣는 거 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 남편 정말 잘 쑤셔 넣어요. 곳곳이 다 쑤셔 넣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버릴 건 버리고 나면 물건의 가짓수가 적어져서 쑤셔 넣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건이 적으면 수납 또한 쉬워지니까 쑤셔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 주방, 거실, 옷장, 화장실, 뭐 베란다, 요즘 좋은 아파트들은 거실 빌트인도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별로 어떤 물건을 배치할지 정하고 중복되게 수납해서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사놓고 또 사고 못 찾아서 또 사고 뭐 세제 같은 거 있잖아요. 화장실에 한 개를 쟁여놨어. 그런데 이거를 베란다에 또 하나를 사놓은 거예요. 나중에는 여기 있는 걸 까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기억을 하면은 과소비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이제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제일 처음에 그런 집구석에서 집으로 넘어갈 때 현관을 제일 먼저 정리를 했어요. 현관은 곧 그 집의 거울이라고 하더라고요.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맞이하는 곳이 현관이고 신발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산수 뭐에서는 현관에 물건이 없어야 이렇게 운이 잘 통하고 나간다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관이 더럽고 지저분하면 다시 오고 싶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현관에는 신발을 모두 신발장에 넣어놓고요. 이제 아이가 있다면 편하게 신는 2켤레 정도는 이제 나와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기가 3명이다 보니까 신발이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진짜 지금 딱 신을 거 슬리퍼 하나, 운동화 하나, 뭐 장화 하나, 아니면 운동화 2개 정도 더 이렇게 여벌로 그러니까 3-4켤레 정도만 놔두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다 꺼내 신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택배나 짐 같은 거는 또 현관에 내팽겨치기 엄청 쉽잖아요. 택배 같은 거 오면은. 근데 바로바로 정리를 해서 항상 깨끗한 현관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이나 식탁 같은 것도 물건 갖다 널어놓기 딱 좋잖아요. 장 보고 오면은 아일랜드 식탁에 올려놓고 뭐 우편물 오면은 그냥 던져놓고 아이들 오메가메 장난감 던져놓고 너무너무 금방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바로바로 치워주기만 해도 깨끗하게 정돈돼 보이니까 좀 귀찮긴 하더라도 위에를 좀 치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상하부장을 최대한 수납해서 밖에 물건들이 나오게 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정리가 되었다는 그 전제하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전에는 저도 항상 엄청 많이 쌓여 있었는데 사용 빈도가 낮은 식기류는 제일 위 칸에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안 쓰는 그런 접시 같은 거는 뭐 엄마한테 드리던가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식기류도 가족 구성원에 맞춰서 놔두는 거죠. 저희 집에는 이 수저가 한 10벌이 있었어요. 10벌 넘게. 저랑 남편만 어른 수저를 쓰는데 10벌이나 있었던 거죠. 손님이 올지도 모를 거라는 그런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저희 집에 좁아서 그런가 아무도 안 놀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제가 쓰는 수저만 놔두고 어른 수저는 다 따로 통에 담아가지고 다른 곳에 제일 위에 칸에 보관을 하고 있고 이제 애들 수저 같은 경우는 많이 쓰니까 그런 것들은 애들 손에 닿기 편한 곳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싱크볼 아래는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음식을 놔두기도 그렇고 냄비를 놔두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뭐 세제류 같은 거 통에 뚜껑 딱 달린 거 그런 것들 보관하고 아니면은 그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에 스텐으로 된 거는 냄새도 안 나고 좋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보관을 해서 남는 공간 없이 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도구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두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요리를 썩 잘하는 편도 아니고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리 많이 할 필요 없다. 막 한 그 식탁에 중식, 한식, 일식 다 불러올 필요 없다면서 뭐 된장찌개면 된장찌개 이렇게 간단하게 끓여주면은 남편도 먹기 편하다 해서 저는 조리도구들을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고 있고 맨 아래 칸에도 이제 자주 쓰는 식기류를 밑에 보관하니까 이제 아이들도 스스로 이제 컵을 꺼내서 먹는다든지 자기 그릇은 자기가 가져간다든지 이런 행동 패턴을 또 바꿔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주방에 저희가 이제 싱크대를 새로 넣으면서 남는 이렇게 비는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걸 미처 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서랍장을 넣었어요. 서랍장을 넣어서 여기에는 이제 뭐 반찬통 같은 거 보관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서랍 칸도 잘 활용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거 아시죠? 이거 자석 후크. 자석 후크 되게 많이 팔던데 이게 후드에 잘 붙더라고요. 후드에 붙여가지고 뭐 뒤집개 같은 건 자주 쓰니까 자주 쓰는 거는 한 몇 가지 정도 꺼내놔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자, 이제 조리대 모습입니다. 정리를 다 하고 위에 넣을 건 다 넣고 나니까 훨씬 깨끗해졌더라고요. 저희 주방 정말 좁거든요. 되게 넓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도 식자재는 먹을 만큼만 저는 이제 사서 넣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60% 정도 채우고 냉동고는 80%까지 조금 꽉 찬 느낌으로 채워줘야 이게 열 효율이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냉장식품 너무 많이 사서 쟁여놓는 것도 저는 나중에 버리게 되는 게 훨씬 많으니까 소스류 같은 경우도 잘 쓰는 거 이런 거 몇 가지만 채워놓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니까 이제 저의 시간이 또 생기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를 제가 좋아하니까 이런 커피 머신도 놔둘 수 있는 공간도 생겨서 좋고요. 이런 뭐 모카포트 같은 것도 예전에는 놔둘 데가 없어서 못 사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이제 조금씩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은 저희가 TV가 없어요. TV가 없고 대신에
이제 서재처럼 책장을 싹 넣었어요. 원래 여기에도 장난감 수납장이 있었는데 그 장난감을 다 버리고 나니까 그 수납장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수납장도 비우고 여기 이제 아이들 자주 보는 책들 그리고 얻은 책들 우리 어른 책도 이제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책장이 조그마한 거 두 줄밖에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빌려보거나 꼭 갖고 싶은 책 사서 넣어놨다가 꽂을 데 없으면은 그 전에 책은 팔고 다시 넣고 좀 그런 이상한 행동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서재처럼 딱 꾸며놓고 나니까 제가 보고 싶은 책도 사서 볼 수 있게 되고 아이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장난감 방, 작은 방보다는 거실에 와서 책을 보면서 각자 놀고 하는 그런 환경도 조성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장난감은 이게 장난감 방에 두 칸 서랍식으로 돼 있는 거 딱 그 정도만 딱 채워놓고요. 네. 섹션별로 그 빌트인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칸이 엄청 많잖아요. 칸별로 이제 항목을 정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딱 수납을 하면은 제 친구 집에는 이제 빌트인이 있더라고요. 걔는 딱 한 칸은 뭐 식자재만 딱 넣어놓고 한 칸은 뭐 휴지 같은 거 넣어놓고 그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엄청 깨끗하게 잘 쓰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거실 밖에 물건이 나오지 않게 관리를 하는 거죠. 옷장편입니다. 옷도 이제 10년 지나서 해 묵은 옷 내년엔 입겠지 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이제 그거 죽을 때 같이 묻을 거 아니면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전 엄청 많이 버렸습니다. 네. 단벌 신사 스티브 잡스는 아니지만 잘 어울리고 내가 아끼는 옷을 한 3-4벌 뭐 많게는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한 5-6벌만 가지고 있어도 계절별로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저는 잘 입고 다닐 수 있더라고요. 오히려 적으니까 소중한 거야. 그래서 뭘 안 묻히게 되고 묻혀도 엄청 깨끗하게 빨고 가짓수가 적으니까 다리미질 하기도 엄청 편한 거예요. 너무 옛날에 남편 셔츠가 20벌 있었거든요. 남방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 20벌 있다 보니까 걔를 다리미질 하려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셔츠를 다 버렸어요. 아무튼 네. 그래서 옷 가짓수가 너무 많으니까 관리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랍 정리대를 사용을 하면은 깔끔하게 옷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 편, 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세균이 번식하기 정말 쉬운 곳이죠. 그래서 되도록 물건을 안 두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건이 많으면은 뭐 물기 닦을 때도 귀찮고 그렇잖아요.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야 청소하기가 유용합니다. 이런 틈새 공간 같은 곳에 압축봉, 다이소에 압축봉 팔거든요. 그런 거 설치해가지고 S자 고리해서 청소용품들 걸어놓고 저는 이제 다 쓴 샴푸통을 잘라가지고 쓰레기통을 활용을 하거든요. 뭐 치실이나 우리 뭐 화장솜 닦고 나서 버리기 좀 편해가지고 저런 거는 또 샴푸통 생기면은 쟤는 버리고 새 샴푸통 남은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또 쓸 수 있으니까 쓰레기통 다시 안 사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하게 쓰레기통도 쓸 수 있고. 네. 그리고 칫솔 같은 거는 저는 이제 바깥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퀴지는 물기 제거의 필수템이죠. 아, 그리고 그 칫솔 건조대를 제가 몇 가지를 써봤는데 다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 칫솔 건조대 자체에도 또 물때가 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칫솔 건조대를 화장실에 두고 쓰시는 것보다 차라리 칫솔을 그냥 밖에 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스키지는 다른 주부님들도 많이 쓰시던데 물기 제거에 엄청 좋더라고요. 샤워 다 하고 벽에 물 칠해가지고 스키지로 쓱쓱쓱 한번 해놓으면 물이 좀 빨리 마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화장실은 건조가 생명입니다. 대망의 저희 집에 세탁실이 아주 조그만하게 한 개가 있거든요. 엄청 꽉 차 보이지 않나요? 이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깨끗해졌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조그만한 스몰 럭셔리로 한번 꾸며봤거든요. 이거를 한번 영상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 정리할 때 아까 쿠션을 넣는 편이었거든요.
볼게요. 보셨죠? 저희가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세탁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제대로 못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2년 살다가 이제 너무 공간도 좁고 정말 제가 엉덩이 하나 딱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에서 세탁물 꺼내기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셀프 페인팅도 하면서 확실히 정리를 하고 나니까 정말 이 집을 좀 더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집을 좀 더 애정을 한다고 해야 되나? 좀 애정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베란다 편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베란다가 있으실 거고 베란다에 뭐 붙박이장처럼 정리하는 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그게 따로 없어가지고 남편이 대충 나무를 짜서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줬어요. 네, 거기다 이제 정리를 하는데 생필품 같이 너무 과하게 쟁이지 않으면 수납하기 훨씬 수월한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캠핑용품, 캠핑 많이 가시나요? 저희 집은 집도 좁은데 캠핑용품도 엄청 많아요. 텐트가 3개인가 4개 정도 되고요. 조리도구도 엄청 많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캠핑용품 같이 부피가 큰 짐들은
이제 사용 빈도나 꺼내기 편한 동선을 생각해서 이제 차곡차곡 쌓아 넣으니까 금방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좁은 공간에 텐트 3개, 캠핑용품 26인치 캐리어랑 작은 캐리어 1개 더 있어요. 선풍기, 뭐 물놀이, 낚시까지 다니네 저희가. 낚시용품들 엄청 많은 종류의 물건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보관을 하니까 창고 같은 거는 여기가 바로 다이소. 네, 오셔서 쇼핑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끝으로 집은 이제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아요. 제가 집이 엄청 더러웠을 때는 항상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난 뭘 해도 바쁘고 생각할 틈도 없고 내가 지금 오늘 뭐 먹고 싶었는지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랬던 제가 이제 집이 정돈이 되고 이게 동선 같은 거 살림살이가 좀 심플해지니까 저의 생각도 좀 단정해지고 이제 일기라는 것도 적어보게 되고 밀도 있게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은 단순하게 우리가 와서 먹고 자는 그런 공간을 넘어서서요. 나의 시작점, 남편의 시작점, 아이들의 시작점인 거죠. 잠에서 눈을 떠가지고 집에서 씻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출근을 하고 등원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점인 거죠. 그리고 끝점이기도 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에서 이제 집이 나를 반겨주잖아요. 그런 집이 주는 여러 가지 긍정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이제 망설이고 계시다면은 이제 망설이지 말고 어설퍼도 괜찮으니까 뭐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그런 멋진 깨끗한 집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게 나에 맞게 우리 가족에게 맞게 한번 미니멀 라이프 한번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